안녕하세요. 공기업론의 김홍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공기업의 어떤 그 원리와 특징, 그리고 공기업이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이 되는지 등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얘기는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의외로 알아야 될 것이 많고 좀 어렵다. 누가 어렵다라는 것은 그 배우는 여러분이 어렵고 강의하는 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실제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하신다는 의미로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공공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지난번에도 간략히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공공기관이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그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공공기관이 많구나를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에 제가 아마 엑셀 파일하고 한 두어 개를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서 이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구나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공무원에 관련된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업을 이제 가지고 싶다고 하면은 정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꼭 읽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습니다. 보도자료요. 그 보도자료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필기시험 같은 거,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공공기관 직원이 되기 위한 필기시험 같은 곳에 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홈페이지,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공무원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그 2020년 1월 기준으로 총 340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공공기관이 340개라는 건데, 이 340개는 본점과 지점, 본사와 지사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보시면 이게 사실상 1000개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업은 우리 전국 어디나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공기업을 혼동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공기업에 대한 어떤 그 인정, 격려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이 장점을 찾는 거나 단점을 찾는 데 익숙하게 좀 돼 있거든요. 특히나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10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하면 그 한 가지 못한 것이 눈에 띈다는 게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가끔 공공기관이 현황이 살짝씩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새롭게 공공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기관이 이제 그 공공기관 아닌 것으로 해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유형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340개 2020년의 기준으로 시장형 공기업, 수익성이 강한 공기업이 16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발전, 난방, 전력, 가스, 항만, 이런 것들, 항만이요. 우리 항구 같은 거. 그 다음에 준시장형 공기업이 20개입니다. 조폐공사, 마사회, 도로공사, 철도공사, 이런 것들이요. 수자원공사까지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자, 세 번째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국민체육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연금공단, 복지공단, 이런 공단들이 주로 기금관리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탁집행형, 네 번째 유형이죠. 여기서 한국장학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이런 것들이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각 정부, 중앙부처마다 공공기관이 각각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또 이제 이런 네 가지 유형 말고도 기타 공공기관이 209개 있습니다. 무슨 연구원, 그리고 무슨 병원, 무슨 진흥원, 무슨 재단, 자, 그리고 뭐 무슨 센터, 뭐 무슨 과학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사업회, 무슨 사업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알고 있는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그런 그 박물관, 뭐 이런 전시관, 이런 것들이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뭐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분류하는 방식인데, 연구개발 목적 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9개인데, 뭐 이거는 그 연구 개발의 어떤 특성에 따라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69개죠. 69개가 전국에 다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공공기관이 340개나 되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이 수직선에 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쉽게 알 수 있는 공공기관도 있죠. 뭐 시장형, 그리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누가 봐도 이거는 수익성이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뭐 엄청난 수익성, 물론 엄청난 수익성을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관도 있지만, 뭐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만큼은 아니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뭐 연구원 같은 이런 경우는 수익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공공성 영역에 좀 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아예 수익성을 무시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입장권을 우리가 판매한다든가, 뭐 관람했을 때 수익을 얻는다든가, 그 작은 수익이라고 할지라도 수익을 조금은 내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아, 이게 공공성과 수직성이라는 이 두 개의 이 수직선 위에 수많은 공공기관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기업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 보도자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도자료를 좀 읽어보시면, 최신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어느 기업에 가든 어느 공공기관에 이제 면접을 가더라도 좀 대비할 수가 있고요. 특히 필기시험을 좀 보시려는 분들, 직무능력, 뭐 이른바 NCS와 같은 이런 직무능력 관련한 시험을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도자료를 꾸준히 보셔가지고 그 통계, 표, 그림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눈에 보이도록 연습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공기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